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첫 단추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게. 개시 결정이 기각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미래로 이은성.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주제는 최근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물어보시고 또 저희 사무실로 다시 의뢰를 하시거나 중간에 이제 사무실을 저희 사무실로 바꿔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신청인 내지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시 결정이라는 게 정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나름대로 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인도산과 개인도산에서 약간의 실무적인 차이가 있는데, 법인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개인 회생 개시 같은 경우는 법원의 보정 공고나 보정 명령에 저희가 대응해서 모든 서류를 다 정리하고 다 끝났을 때, 그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청서를 대리인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게 됐고, 통상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보정명령 내지는 보정공고가 나옵니다. 보정공고는 회생위원이라는 법원의 실무관이 보내는 것이고, 보정명령은 법원의 판사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명령과 보정공고의 내용은 채무자의 소득 내지는 재산, 법원 입장에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류를 보완해서 준비해라 라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완료가 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통상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3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나와야 되긴 합니다. 3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3개월 기간 안에서 개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미래로 같은 경우는 빠른 경우는 2개월 정도, 평균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개시 절차에서 자주 언급되는 보정기한 연장 신청은 보통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절차가 지연될 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 보정명령이나 보존공고 같은 경우는 신청서가 미흡한 경우에 나올 수가 있고요. 법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공고가 내려오게 되면은 보정공고 송달이 되고요. 대리인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의뢰인이 채무자가 받게 되면은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보정공고와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회생 절차는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답변서 제출하지 못한다 싶으면은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기한을 한 번 연장 신청하게 되면요, 이 송달되는데 7일 정도 걸리고, 이 기한까지 보정을 하는데 14일 정도 걸리고, 다시 보정기한을 한 번 연기를 하게 되면 또 14일이 소요가 돼가지고 총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한이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무 처리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이 보정명령이나 보정공고가 나올 때 바로 의뢰인에게 이제 고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급 방법,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로 같은 경우에도 저와 정 변호사님이 같이 포함된 단톡방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안내를 드리고, 의뢰인분들께서 또 뭐 일이 바쁘고 생활이 바쁘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기적으로도 안내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제가 최근에 상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보정공고 내지는 보정명령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내조차 되지 않았고, 보정기한 연장 신청을 의뢰인에게 특별한 설명 없이 마음대로 신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례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의뢰인은 어떻게 알았냐, 개시 결정이 왜 이렇게 늦게 나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사건을 검색을 해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정명령, 보정공고가 돼 있었고 보정기한 연기 신청까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통 발생하는 이유는 그 대리인 사무실에서 과중한 업무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그런 사무실이라면 굉장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회생 절차라는 거는 이 채무자의 법적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각 지역에 있는 회생법원 포함한 대부분의 파산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채무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회생 절차를 빨리 종결시켜야 되는 거죠. 회생법원은 계속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보존기한 연장 신청서를 계속 제출하게 되면은 그 반대로 계속 이제 절차가 지연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 내에서 이제 지연되는 이유는 각급 법원 내지는 각 지방 법원별로 업무 처리에 대한 속도가 다 다른 거는 사실이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전국적인 편차가 나지 않도록 언론에서도 수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존 공고라는 게 신청하고 나서 한 3일 지나면 금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딱 지나면 바로 보존 공고가 내려오는데, 이 보존 공고가 대리인 사무실에 있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바로 들어와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송달로 인정이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하지 않게 되면요, 최대 7일까지 송달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7일이 넘어가면은 클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취급이 돼서 그때부터 보존 기한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한다면은 법원에서 보존 공고를 내린 그날 클릭을 해가지고 송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존 기한이 진행되도록 만들고 2주 정도 보존 기한을 주는데 2주가 넘어가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3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받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 송달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간 끌고 보존 기한 신청 한 번 더 해가지고 시간 끌고 해서 2번만 보존 기한 연장 신청하면은 바로 2달 늘어나거든요. 그럼 개시 결정 5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 개시 결정이 계속 길어지면은 회생 실패할 가능성 높아집니다. 채권자가 여러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시 결정이 좀 늦어질 수가 있을까요? 채권자 이의 신청이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법원 자체에서 절차를 연기시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리인 사무실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내지는 기계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채권자 이의 신청 또한 법적 근거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무실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직접 대응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고, 그걸 다시 변호사에게 요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답변도 늦게 제출되고 또 한 번 지연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시가 늦어지면 이 채무자들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변제 시작점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은 변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3개월 전에 개시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그 개시 결정에 포함된 회생 계획안에 맞춰가지고 돈을 변제를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3개월 변제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개시가 안 났다. 그러시면은 돈을 모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개시가 나오면은 그때 모아놓은 돈을 한 번에 변제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개시가 만약 6개월 만에 난다. 그럼 3개월치 변제금을 모아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 모아 놓으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 3개월분을 한꺼번에 변제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회생 첫 단계부터 이미 연체된 상태인 거예요. 첫 단추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개시 결정이 기각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 중에서도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컨트롤을 해서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는 게 여러 의미에서도 좋습니다. 개시 결정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채무자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대리인 사무실을 잘 골라야 됩니다. 채무자나 법원이 늦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사유가 되겠지만, 대리인 사무실이 애초에 보전공고나 보정명령도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임의대로 보정기한 연기 신청을 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 부랴부랴 보정 준비하다가 개시가 기각돼 버리고, 이런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정에 따른 서류들은 착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류 준비나 아니면 서류 정리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법원의 지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내지는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최근 또 신청 대리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가장으로라도 옮겨가지고 빠른 법원에다 신청하자, 이런 이야기가 또 이상하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거기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거주 사실,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취하라는 권고가 나옵니다. 그 한두 달 정도 차이에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취하하고 재신청하거나 혹은 이송이 되면 이송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씩 걸리거든요. 절차가 더 지연되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들으실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리인 사무실 측에서 기일 지정 신청이라든지 절차의 속행을 요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청서를 제출해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 개시 결정이 늦어지는 3가지 원인과 이에 대한 방안과 조언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시청자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